이 경기도 내에서 31개 지자체 간에 이 소득 격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소위 말하는 GRDP라고 얘기하는 지역별 이를테면 GDP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경기 동북부 지역 6개 지역으로만 고기만 놓고 보면 대구 다음으로 낮을 정도. 그걸 하나의 지자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18개가 되는데 18개를 놓고 봤을 때 대구가 제일 낮고 그 다음이 거기 경기 북부, 동북부의 6개 지자체 이렇게 될 정도로 뭐 포천, 가평, 동두천 뭐 이쪽 이런 데인데 그래서 이제 계속 소외되는 북부 지역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분도론이 계속 나오는 건데요. 이 분도론의 또 문제점은 뭐냐면 결국 이 재력이 좀 풍부한 경기 남부 지역의 이 재원이 괜히 분도로 인해 가지고 경기 북부로 못 가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섣불리 분도론을 추진하기보다는 이 경기 북부의 고질적인 문제점. 그러니까 경기 북부가 지금 경기 남부에 비해서 입지 조건으로 비해서 전혀 나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휴전선 안보상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중첩적 규제를 받고 있는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고 과감히 경기 북부에 대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서 경기 북부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발전시키는 이런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실 한강이 강이 아니라 호수입니다. 호수. 서울 시민을 위한 호수가 돼버렸어요. 경기도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강을 경기도민을 위한 강으로 돌려드리겠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한강이 지금 8당 댐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8당 댐보다 이제 동쪽 지역 그러니까 동쪽 북쪽 뭐 이쪽을 전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어가지고 전혀 개발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점. 그리고 뭐 한마디로 무슨 식당 하나, 심지어 남양주 조안면 이쪽 가보면 치킨집 하나, 짜장면집 하나가 면에 하나도 없다. 예. 그런데도 할 수가 없다. 이런 게 막 그 플랜카드가 막 쫙 걸려 있습니다. 이게 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그린벨트에 뭐 여러 가지 중첩적 규제 때문인데 이런 규제를 이게 다 취수원의 문제거든요. 결국 이 취수원을 청평댐 이북으로 옮겨서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쪽을 좀 과감하게 풀어서 한강을 진짜 북한강, 남한강 그리고 한강을 경기도민들이 와서 쉴 수 있고 주변에 가까운 친수 공간으로 활용하고 이런 걸로 돌려드리고 또 그리고 그 김포 지역 거기 이름이 갑자기 그 보호 있잖아요. 수중보. 네. 수중보보다 더 서쪽의 한강은 군사보호구역으로 또 묶여 있어가지고 뭐 사실 그보다 더 서쪽의 한강을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배 타고도 안 가보고 뭐 본 적이 없습니다. 네? 한강이 그 서해하고 연결돼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군사시설로 완전히 묶여서 70년 동안 한강은 그냥 우리에게는 호수가 돼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 보호구역 이런 것들을 과감히 풀어서 월건면 쪽, 김포의 월건면 쪽이 지금 뭐 사실상 공백 상태와 마찬가지인데 그쪽에 뭔가 좀 새로운 주택가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강변 시설을 활용한 여러 가지 문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자리 잡도록 함으로써 또 이 한강의 새로운 면모를 경기도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쪽에 김포에 그쪽이 개발이 되면 월곶 쪽이 개발이 되면 기존 김포 신도시 쪽도 사실 이재명이 뭐 3억 이런 발언 때문에 김포 신도시 주민들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김포 신도시에 대한 이 평가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월곶이 개발이 되면 그래서 김포 신도시 지역도 더 한번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한강과 관련해서 한강을 강으로 경기도민이 사랑하는 진정한 강으로 돌려드리겠다라는 계획을 내놓겠습니다. 거기에 파주, 고양
그리고 뭐 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이쪽에 중첩돼 있는 규제들 여기를 지금 사실 경기도는 성장 억제권역, 뭐 자연 보호구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중첩적 규제로 해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수도권의 규제 그것들을 과감히 풀어서 21세기의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경기도 그리고 그 앞에 경기 북부의 발전이 눈에 보이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게 근본적으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도지사 생각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도지사 생각이고요. 지금 사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뭐 이 문제, 국방부 쪽의 문제라든지 그거는 완전히 옛날 보병식 사고방식의 기초에서 지금 만들어진 건데 지금 이미 이 보병 전력에서의 현저한 약세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뭔가 보병 전력으로 밀어붙여온다? 이런 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북한은 진작부터 90년대부터 비대칭 전력,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재래식 전력으로는 도저히 한미연합군을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 쪽으로 돌아간 게 벌써 오래전이라서 뭐 북한의 탱크가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북한군이 밀려온다거나 이런 거는 상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보의 개념도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안보의 개념도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접근법을 가지고 과감하게 도지사가 접근을 하면 국방부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방부가 굳이 그걸 뭐 반대해서 뭐 여기에 뭐가 어떻고 여기에 뭐가 어떻고 그건 충분히 행정력과 토론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설득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행히도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제 그 규제 완화가 어떤 모토입니다. 정부 전체의 모토예요.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기업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어내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국민들을 잘 사게 하는 것도 결국은 기업들의 창의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이런 것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기도는 천혜의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중첩적 규제들로 이렇게 시간 걸리고 이런 것들만 좀 과감하게 풀어주면 지금보다 훨씬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 경기 북부 지역 정말 개발에서 소외되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내왔던 진짜 몇십 년의 세월을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규제 하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저는 어떤 규제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 뭐가 문제고 그린벨트가 뭐가 문제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뭐가 문제고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률이 한 100여 개가 되고요. 그 규제 종류가 한 400가지쯤 되는데 어떤 규제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뭐 소송이라든지 뭐 변호사로서 또는 실질적으로 제가 또 개발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물 경제를 통해서 익힌 이런 규제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를 건드리면 어떤 투자가 이어질 것이고 어떤 식으로 될 거라는 것이 다 머릿속에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강용석을 찍으면 강용석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경기도가 펼쳐질 걸로 자신합니다. 사실은 교통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고요. 그리고 주거죠. 교통과 주거 그리고 교육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교통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대중교통을 오랫동안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시간 연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학이나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150만이에요. 경기도 인구의 10분의 1이 훨씬 넘습니다. 그분들이 매일같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그런 3, 4시간이 걸려서 출퇴근하는 고통을 겪고 계신데 이런 그 대중교통 수단이 너무 빨리 끊겨서 뭐 근로 환경 뭐 이런 것 때문에 서울에서 지하철 시간을 너무 빨리 끝내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서 대중교통 시간을 연장해서 마음에 쫓겨가지고 일찍 자리를 파하고 나와야 되는 경기도민의 애환을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고 특히나 또 경기도에
전국 관광버스의 60%가 차적지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이 관광버스들이 코로나상 전국을 겪으면서 지금 다들 경영위기로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대부분 지입 차량들이고 이분들의 고통을 조금 완화하고 또 그리고 심야 시간대 우리 경기도민들 심야 시간대 집에 돌아오시는 분들의 어떤 선택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심야 시간대 심야 관광버스 형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노선을 만들어서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5시간 동안 관광버스들을 과감히 배차해서 적절한 요금으로 더 늦은 시간에도 택시 잡느라고 헤매고 뭐 같은 쪽으로 가는 분들끼리 막 사당역에서 4명씩 맞추고 뭐 이런 고통을 겪지 않고도 편안하게 집에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거는 큰 예산 들이지 않고 바로 실시해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이재명의 4년은 해놔야 될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건 다 미루고 그러니까 숙제는 다 미루고 완전히 놀러 다닐 궁리만 하는 그런 학생에 비유할 수 있을 텐데요. 정말 경기도가 해야 할 굵직굵직한 일들, 예산과 노력이 정말 많이 들어가야 되는 굵직굵직한 사업은 전부 밀어놓고 뭐 전임지사가 했던 거니까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밀어놓고는 도민들한테 현금 풀어서 생색내는 것들만 그런 것들만 그러니까 본인의 대선 준비 기간으로 활용한 4년을 그렇게 그냥 날려버렸어요.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그 수치가 입증하는 건 경기도의 지역 그 경제 발전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17년까지만 해도 한 4% 5%를 유지하다가 2020년에 들어가니까 0%대로 떨어진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경제 성장률 이 저하는 결국 이 경기도 지방 정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꾸 현금 풀어서 하는 정책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돈들을 들여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런 사업에 돈을 쓰면 소위 말하는 승수 효과나 낙수 효과가 훨씬 현금 나눠주는 것보다 큽니다. 경기도민들의 경제 발전에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과감히 이렇게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그렇게 날려버렸다. 그리고 쓸데없는데 사람 늘리는 데만 집중했다. 이를테면 경기개발공사 같은 GH 같은 곳은 이재명 지사 오기 전까지만 해도 400명대 정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 4년 동안에 300명 가까이가 늘어나서 지금 700명대 직원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경기개발공사가. 그래서 그런 식의 그리고 경상원이라 그래가지고 지역화폐를 관리하는 지역화폐 자체는 코나아이랜드다 맡겨놨는데 그걸 또 관리하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관리하는 회사가 옥상옥이죠. 여기 자기 측근들로 꽉 채워놨습니다. 이런 거 과감히 다 폐지하고 예산 아끼고 예산 정리해서 GTX 사업 같은 거 지금 언제 때 GTX입니까 도대체 10몇 년 동안 GTX 하면서 아직도 A 노선 착공해서 30%밖에 진척이 안 됐고 BC는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040년 잡고 있는데 2040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2040년까지 살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GTX 언제까지 꿈만 꾸다 가겠습니까? 제가 당선되면 GTX A는 가장 이용한 도민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GTX 고양 수원 성남 용인을 다 지나가니까요. 평택까지 파주부터. 그러니까 이 GTX A 노선은 제가 임기 내에 반드시 완공하겠다. 지금 30%밖에 기성이 안 됐지만 반드시 완공시키고 BC도 반드시 착공시키겠다. 지금 두 후보들, 양당 후보들은 DEF 노선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DEF 머릿속으로 아무리 노선 가지고 싸워봐야 다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 본인들은 4년 동안 DEF 착공도 못합니다. 착공도 못할 노선들 아무리 갖고 얘기하면 찍고 까불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착공할 때쯤 돼가지고 픽스가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헛꿈 장난 그런 건 안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확정돼 있는 노선들 빨리 예산 투입해가지고, 그리고 빨리 정부와 또 서울시와 민간과 여러 가지 예산을 총동원해서 조속히 A 노선 완공, BC 노선 착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